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2019년 들여다본 것도 사실이고 계좌를 들여다보면서 통지 유예 조치를 취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의 은행 계좌를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검찰이 통지 유예 청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통지유예 청구가 걸려 있으면 그럼 100% 봤다는 뜻이잖아요. 금융기관이 저희한테 아무런 답을 안 주는 거는 그게 걸려 있기 때문이고요. 걸려 있다는 사실을 누가 확인해 줬냐? 그건 저희가 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 알려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조국 사태로 시끄러웠던 지난 2019년 말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유 이사장이 의혹 제기 1년이 지나서 돌연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 사과가 제가 볼 때는 완전하지가 않다. 그리고 사과의 그 진정성을 저는 반쯤은 의심을 해요. 진정성이 좀 의심된다. 유시민은 갑자기 왜 사과를 했나? 왜냐하면은 사실 이분이 거짓말을 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증거도 없이 왜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거짓말이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안 밝힐게요. 어느 경로로 이걸 확인했는지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들으셨던 것처럼 확인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확인한 바 없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유시민 이사장은 어디서 그걸 확인했는가라는 물음이 돌아갑니다. 비공식적 확인 대체 어디서?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씨. 지난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공식적으로 다 확인했다. 재차 확인한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내가 확인했다.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고 거듭 밝힙니다. 유 이사장에게 재단 금융 계좌 관련 통보 유예 요청 사실 불법적으로 알려준 성명불상의 관계자를 처벌해달라. 시민단체가 검찰을 고발하기도 했는데 걸려 있다는 사실을 누가 확인해 줬냐? 그건 저희가 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 알려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유시민은 갑자기 왜 사과를 했나? 검찰이 계좌 사찰한 적 없다고 발표한 것을 듣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검찰이 사찰한 적 없다고 성명 발표를 했던 것은 이미 2019년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2021년 1월에 사과를 했단 말이죠. 대체 왜 갑자기 사과를 했었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2021년 1월에 접수된 고발장 내용의 정교함에 그 답이 있습니다. 고발 사주가 의심되는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에는 유시민을 처벌하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에게 재단 금융 계좌 관련 통보 유예 요청 사실 불법적으로 알려준 성명불상의 관계자를 처벌해달라. 유시민에게 검찰의 기밀을 흘린 성명불상의 관계자를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미 그 기밀의 내용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고발입니다. 이것은 검찰이 계좌를 사찰했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고발 내용이에요. 그런데 고발을 직접 했다는 시민단체가 검찰이 계좌 사찰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여부를 알까요? 딱 이것도 고발 사주의 냄새가 나는 고발 내용입니다. 결국 이건 사실상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스스로 사찰한 것까지는 사실이었다는 걸 잘 아는 누군가가 했던 고발로 보이고요. 유시민에게 효과적인 압박이 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저질러진 고발. 유시민은 스스로를 향한 칼날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만 본인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납작 엎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에게 압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아는 누군가가 작성했던 내용이죠. 계획대로 잘 먹혀들었죠. 유시민은 납작 엎드려서 사과했으며 거짓말쟁이라는 오명을 써야만 했죠. 그 사과가 제가 볼 때는 완전하지가 않다. 그리고 사과의 그 진정성을 저는 반쯤은 의심을 해요. 진정성이 좀 의심된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분이 거짓말을 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결국 유시민은 불상의 공무원, 크게는 불상의 국가기관을 맨몸으로 보호하고자 사과를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유시민이 자기만 살고자 했다면 나 누구누구로부터 또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검찰이 계좌 사찰했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그런 말을 했었다. 즉 내가 함부로 뇌피셜을 막 내까리고 다녔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확실한 증거를 받고 증언도 받고 했던 말이다 라고 심플하게 밝혀버렸으면 돼요. 자신은 근거 없이 말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품위는 지킬 수 있게 되었겠죠. 하지만 유시민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살신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기 장사에 눈이 멀어있고 자기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주변 동료들을 배신하고 해악을 끼치는 판국에
주변 동료에 끼치는 해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그 자세에서 저는 대인배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부터 사건의 성격은 완벽하게 바뀌게 되었죠. 유시민이 순전히 뇌피셜로 떠들었던 것이다 라고 선언해버린 이상 그 성명불상의 관계자는 없는 게 되어버렸으니까요. 이제 사건의 성격은 한동훈이라는 개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자가 발생했거든요. 예. 일단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한직으로 몰려났고 네. 그 수모를 당했고 그다음에 후배 검사한테 플라잉 어택을 당하고 그렇다면 그 명예훼손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물론 팩트는 이미 밝혀졌죠. 검찰이 실제로 노무현 재단 계좌를 사찰했었던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반대 사실이 좀 드러났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는 반대 사실이 좀 드러났습니다. 뭐 신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2019년 2월 달 무렵에 남부지검, 금조부 등등에서 확인했다는 것을 통지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부지검 입장에서는 신라젠 관련해서는 그것을 얘기를 한 거지 다른 거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공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계좌 사찰을 했던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상황인 게 아닙니다. 계좌 사찰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한동훈이라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었느냐 그 여부를 따지는 게 지금 재판의 성격이죠.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당사자의 주관적 심정을 따져서 헤아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시민이 설사 사실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시민은 그걸 다 알고 뛰어들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그 불쌍의 공무원 또는 불쌍의 국가기관이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로 검찰의 칼을 받느니 내가 좀 스타일 좀 구기고 고작해야 명예훼손 좀 한 걸로 벌금 좀 물면 그만이니까 대승적으로는 훨씬 나은 선택이다 라는 계산이 이미 있었겠죠. 누군가의 목이 날아가느니 내가 돈 좀 주고 만다. 아무리 그래도 한동훈 씨 그 보잘것없는 명예훼손으로 5억 원을 달라니 적당히 좀 해라 좀. 이 전체 건에서 명예훼손 피해자는 사실상 한동훈이 아닙니다. 바로 유시민입니다. 한동훈은 애초에 이 건으로 명예훼손 감정 따위를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얻어걸린 고소예요. 애초에 스스로 명예훼손 당한 게 분해서 제기한 소송이었던 게 아니라 다른 큰 거 하나 조져보려다가 상황이 꼬여서 이거라도 처먹어라 하고 유시민에게 똥덩어리 하나 안겨준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 우리는 이 건과 관련하여 본질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계좌 사찰 그 자체가 문제였던 게 본질이다. 그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유시민은 그 사찰 사실을 알렸던 불쌍의 관계자와 관계 부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지도 않았던 잘못을 인정하고 대중들의 질타를 감수하겠다고 선언했었다는 사실. 한동훈과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제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